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4월 1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칼럼을 먼저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뉴데일리 류건일 칼럼입니다. 류건일 칼럼. 조선일보 주필 출신이죠. 지금 뉴데일리 논설 고문으로 있는데, 자, 류건일 칼럼 제목은 가장 기이하고 경악스러운 현상입니다. 가장 기이하고 경악스러운 현상. 이번 총선 결과 이야기입니다. 사기 대출 피의자, 섹스 야설가가 공직자, 이런 묻지마 지지 세상이 정상 물음표를 쳤습니다. 중대 형사 범죄 피의자 이재명에 열광을 하고 사익 추구 범죄 피의자 조국에 환호를 하고 파렴치 잡범 수준 피의자들까지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그리고 저질 만당가들까지 등달아 발언을 하고 연예 스포츠계의 팬덤 현상이 정치판까지 번졌다. 제가 이 칼럼을 오늘 처음 첫 대목부터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사실상 상당히 공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자제를 해서 이 표현을 한 측면도 있는데, 일단 칼럼 내용은 이겁니다. 자칭 타칭 역사학자 김준혁 후보, 역사를 오로지 섹스 관점에서 해석하는 야설 만담가 수준을 보여줬다. 그런 그도 공직자가 됐다. 다른 공직자도 아니고 국민을 대표해서 300명, 5천만을 대표해서 300명이 국정을 국회 입법을 하고 국정 현안을 논의를 하는 그 자리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김준혁은 이런 글을 썼었죠. 이재명은 정조와 정여립 같은 개혁군주 개혁혁명가다. 이재명을 아부했다. 정조와 정여립이 정말 개혁군주 개혁혁명가인지도 아리송하지만 이재명은 내심 허무했을 것 같아. 그 논란이 있는데도 끝내내치지 않았죠. 김준혁은 이재명과 중앙대 동문, 그래서 김준혁은 승승장구하는 건가? 그러면서 도대체 왜? 묻습니다. 유건일 논설 고문이 묻습니다. 도대체 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기이하고 경악스럽게 느껴진 것은 이것이었다. 도대체 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범죄 혐의와 부도덕 스캔들 당사자들을 정치 지도자로서 좋아하게 되고 묻지마 지지를 하게 되느냐 하는 의아함이다. 그들에게 표를 던지는 유권자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질문을 던져서 자문자답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면 연예 스포츠 열광이야 그렇다 해도 팬 현상, 그리고 팬덤 현상은 주로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에 대한 열광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영국 배우 겸 가수 해리 스타일, 또는 미국의 컨트리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소리를 지르는 10대 청소년들의 열광이 그런 셈이다. 또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의 트레이너에게 150만 달러를 개척한 농구 팬도 그런 사례다. 주로 이 팬덤 현상은 스포츠, 연예인들에게 열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친조카를 런던탑에 가둬 죽인 리처드 3세 같은 악당에게 열광하기도 한다. 자기 마음이 그렇게 쏠린다는 데야 누가 그것을 무슨 수로 막나?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막겠느냐? 막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막겠느냐? 1957년에 미국 위스콘신주 플레인필드에서는 에드 게인이란 자가 여성들을 연쇄살인하고 암장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기절할 일은 이 악당에 대해서도 맙소사 일종의 뒤틀린 팬덤 현상 같은 것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범행 장소에 몰려가서 구경한답시고 난리 법석을 폈다. 이걸 정말 무슨 수로 막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느냐? 그 다음 작은 제목은 조국이 뭘 잘못했느냐고 대드는 세상입니다. 문제는 이런 괴이한 현상이 정치에도 파급했다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일이다.
이건 이미 남의 일이 아니다. 조국 사태 때 벌써 그 위법 행위가 갈수록 뚜렷해지는데도 멀쩡한 친구들이 조국이 뭘 잘못했느냐라며 대들더란 것이다. 그때 뭐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한 뭐 촛불 집회를 든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파렴치한 범죄 혐의들이 막 드러났는데도 그거 다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뭐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이런 데서 괴담을 퍼뜨려온 그 세력들. 근데 조국은 이미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그의 팬들은 그를 마치 억울하게 처벌받는 정치범인 양 떠받들고 좋아한다. 그가 근위주의 시절에 계엄령 하의 군사재판에서 포고령 위반이나 긴급조치 위반으로 몰려서 부당한 수사와 재판이라도 받고 있는 건가 지금. 그가 기소된 것은 시국 사건이 아닌 자녀와 관련된 문서 위조 같은 것 아니었나. 뭐 교수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가짜 직인 만들어서 표창장 만들고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아들 미국에서 시험 보는데 한국에서 대신 시험 치자, 같이 치자. 이런 일을 하고 지금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2심에서 2년까지 받은 겁니다. 부인 정경심은 4년 대법까지 확정됐고. 그런데 이게 무슨 뭐 시국 사건인 것처럼. 그 다음 작은 제목은 이재명, 조국, 양문석, 김준혁 이 네 편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네 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재명은 또 어떤가? 그 혐의와 피고 사건은 국사범인가? 양문식이나 김준혁은 그들이 정치범인가? 사상범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들을 뽑아준다. 왜? 그들은 우리 편이기에, 자기들 편이기에,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네 편, 내 편 갈라서 우리 편이니까. 이거 한마디면 다다. 더 이상의 설명도 필요 없다. 우리 편이니까. 악당? 아니야. 우리 편이니 악당 아니야. 요즘 세상에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 없다. 무지몽매한 사람 없다. 다 잘난 사람들이다. 다 똑똑하고 세상 물정에 환하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는 것이다. 왜? 우리 편이니까. 악당? 나는 그거 좋다. 우리 편이니까. 그까지 악행 별것 아니다.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 않은 놈 있으면 나와봐라. 너는 얼마나 도둑군자냐. 그가 하는 욕설 들어봤느냐고. 이재명이 하는 욕설 들어봤느냐고. 그 형수한테 그 쌍욕 들어봤느냐고. 들어봤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도 그러니 우리도 그래도 된다고. 자, 미국 정치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의 55%가 조 바이든에게 도널드 트럼프가 패배했을 때 선거 과정에 문제 있다고 의심했다는 조사가 있었다. 55%가 선거 과정에 부정선거 있었다고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트럼프 팬들은 의회 건물에 쳐들어가서 기물을 때려 부수면 난동을 부렸죠. 그때 일부가. 자, 그러면 한국에서도 이재명이 단식할 때 웬 초로의 숙녀가 쪽가위를 휘두르며 경찰관의 제재에 반항한 적이 있었다. 그랬었죠. 자, 이런 현상들이 이게 과연 건강한 현상일까? 참여민주주의도 좋지만 민주주의 품격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만 좀 합시다. 그만 좀 합시다. 자, 그런데 그만하기는커녕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한쪽은 야 당선자들 벌써부터 의장은 중립 아니야. 추미애. 사법부 통제할 거야. 김동아. 오른쪽 기사는 조국 윤회 만나자며 꼴잡하고 얍실하다 발언. 지금 조국이 어제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 아직 뭐 원내 제3당 대표 아닙니다. 국회 임기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5월 말에 시작을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꼴잡하고 얍실한 생각이다. 꼴잡, 비열하고
야비한 생각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목표 달성은 무산됐고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참패했다. 자, 총선에서 이 의석 기준으로 이겼으니까 우리가 뭐든 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편, 자기들 편은 어떤 흉물도 다 감추면 되고 이제 이재명 조국은 무슨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감옥에 안 가게 하겠다. 입법, 사법, 행정 전반의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는데 국회의장 1순위 고른 추미애 혁신의장 기대한다면 떠안겠다. 국회의장을 혁신한답니다. 국회의장을 혁신해서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왜 국회의장이 중립이 돼야 되느냐. 지금 국회의장은 당선되면 국회의장에 취임을 할 때 당적을 내려놓게 돼 있죠. 중립을 지키라고. 그런데 왜 국회의장이 중립이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대로 직권상정하고 필요한 거 다 할 거다. 내 국회의장 시켜주면 다 할 거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김동아 이재명을 선거기간에 부른 사법부, 재판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자기가 다 재판 질질 끌다가 선거기간에까지 재판에 가놓고는 그 대장동 변호사 정진상과 이 메신저 역할을 했던 그 억지로 이번에 공천받아서 당선된 김동아 자기가 법조인 변호사면서 이거를 이 헌정 질서에 사법부가 도전했다. 사법부 개혁을 넘어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태까지 검찰 개혁하다가 이제 법원 개혁, 그래서 재판부에 압력을 넣겠다는 이야기죠. 황운하 다른 사람이 글을 올리면서 윤석열 사퇴 안 하면은 탄핵 당하게 될 거다. 부성찬 그때 천공의 뭐 대통령 간저 뭐 어쩌고 했던 그 사람이죠. 이 사람도 당선됐습니다. 지난 13일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 참석을 했다. 민형배 꼼수 탈당했던 이 사람도 다시 국회에 들어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죄하고 국회 추천 통합형 총리 내세워야 된다. 무장 해제하라. 이런 이야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총선 지역구 투표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찍은 45%의 국민은 이조 심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했던 이재명 조국 심판 법대로 거기에 동조를 하는 국민이 45%입니다. 민주당 찍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재명 조국이 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자, 그래서 이재명과 조국은 반드시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지은 죄의 대가, 이재명 조국뿐이 아니죠. 황운하를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범죄자들이 수두룩하게 당선됐습니다. 심지어 송영길 돈봉투 받은 국회의원 21명 중에서도 11명이 당선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그 원인이, 윤석열 정부 탄생의 원인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라면은 처음부터 더 단호하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실제로 법원이나 검찰 여기에 전혀 관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좀 신속하게 좀 재판도 해야 되고 법대로 뭐 정치 보복이 아니고 법대로, 그리고 수사도 좀 강하게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또 하고, 또 구속영장이 유창원에 의해서 기각됐으면 또 청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그걸 심지어 조국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으면서도 법정 구속도 안 되고, 과거 정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전체 국가 운영 차원에서 국가 체계를 세우고 기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좀 조율이 좀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했던 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었죠. 그런데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 그래서 민정수석실도 부활을 해서 좀 국가기강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좀 비슷한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법은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는 정치고. 자, 그래서 동아일보가 오늘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면 하단 기사와 정치면 기사인데, 이 대통령실 법률수석, 민정수석이 아니고 신설검토,
민정수석 사실상 부활 관척, 법률수석 민심 청취 강화라지만 사정기관 장악 의도 지적도, 뭐 언론에서 사정기관 장악 이렇게 이야기 표현을 하지만은 사정기관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야당의 눈치, 개딸의 눈치를 보는 검찰, 법원이 제대로 일을 안 합니다. 4.10 총선 참패 후 새신안을 구상 중인 대통령실이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고 가칭입니다. 법률수석비서관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사실상 폐지하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마친 뒤에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인선 방향에 대해 여야와 소통이 잘 되는 국회의원 출신을 뽑을 계획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인사문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률수석 신설과 관련해서 민심을 제때 정확히 전달하고 정책 조정과 공직기강, 정보 통합 역할을 하는 수석급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올라간 것을 안다. 다만 과거 민정수석실의 문제로 지적된 사정기능은 빠진 것을 안다. 수석급 신설 검토는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고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여서 권력 누설을 방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연히 권력 누설 방지를 해야죠. 지금 조국은 레임덕이 아니고 대더덕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 방어를 해야죠. 방어를 하는 것이 그냥 법대로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이 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대신 법률 수석을 하거나 아니면 법률특보, 법률수석해도 또 민정수석을 부활 아니냐 이렇게 또 시비를 걸게 뻔하니까 법률특보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그래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자, 이런 대응 조치들이 필요한 이유는 총선 후에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기 때문이죠. 윤석열 정부의 어려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총선 후의 첫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윤 지지율 4.7%포인트 하락한 32.6%. 작년 10월 이후 최저 리얼미터입니다. 그리고 또 총선 이틀 후 12일 그날 당일 지지율은 일간 지지율은 28.2%. 최저치, 일간 최저치를 경신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의뢰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1.6%, 일주일 전 조사보다 4.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3주차 조사 때 32.5% 이후 가장 낮은 수치. 자, 지지율뿐이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부 여당이 내세운 여러 공약들 그리고 정책들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민주당 표, 이재명 표 정책들은 전부 다 국회에서 속속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면입니다. 24차례 윤 민생토론회 대부분 공수표된다. 그 아래 기사는 여당 메가시티 동력 잃고 야 공약들은 현실화 가능성 커졌다. 압도적 요소야대 후폭풍, 금융투자세 폐지, 기업 밸류업 지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이런 민생에 필요한, 국민생활에 필요한, 법 개정 필요한 이 정책들을 다 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메가시티 동력을 읽겠죠. 여당이 내세웠던 공약들, 총선 결과 경기, 김포, 고양, 구리 등을 비롯한 서울 인근 경기 지역에선 서울 편입을 주장했던 여당 후보 대신에 부정적 견해를 가진 야당 후보들이 줄줄이 당선됐다. 이 때문에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메가시티 구상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에 무슨 간호법, 노란봉투법,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되돌려진 폐기된 이것들을 또 다시 추진을 할 거다. 자, 이 상황에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인적 쇄신이 오늘부터, 이러면 오늘부터 시작이 되겠죠. 자, 여러 가지 다양한 하마평이 나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정치면입니다. 원희룡 거론되던 비서실장. 근데 쓴소리할 인물이 필요하다. 이래서 정진석 등도 검토. 원희룡, 정진석은 다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죠.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국회의원 출신들을 비서실에 포진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원희룡 비서실장설이 나오니까는 야당이 여기도 또 참견을 합니다. 원희룡은 이재명 공격수다. 반발. 아니, 이재명 공격수면 비서실장으로 쓰지 못하나요? 비서실장은 국회 인준도 받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그 총리는 건영세 중심 검토 기류. 그런데 건영세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서울법대 검찰 출신 부담이 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도 후보군에 거론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에 더해서 이철우 경북지사 등도 후보군,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출신 가운데서 거대 야당의 국회 인준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인사를 지명을 해서 국회 인준도 통과를 시도를 하고 보수 민심을 안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금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다. 그래서 수도권 출신들을 전면에 포진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45% 윤석열 정부의 지지를 보내준 그 민심도 반드시 이번 인사에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수의 텃밭이라는 대구의 주호영 의원, 경북의 이철우 지사가 거론이 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길도 거론이 되는데 민주당에서 전향한 이력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장재원, 이동관 검토설에 대해서는 여당 안에서도 그게 국정쇄신이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비서실장은 국무총리가 다릅니다.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원래 친윤이었던 인물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그대로 좀 방법은 약간씩 수정을 하더라도 큰 틀의 방향은 그대로 가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들이 포진하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자, 오늘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각 신문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이렇게 민주당이 이 점령군 행사를 막 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동에서는 하얗고가 터졌습니다. 중앙일보, 이란 이스라엘 본토 때렸다. 중동전 위기. 조선일보, 이란 이스라엘 공격, 그림자 전쟁 새 국면. 대립 45년 만에 이스라엘 본토 총공섭. 이란 이스라엘 때렸다. 글로벌 경제 초긴장. 유가 급등 우려. 환율 등 금융시장 요동. 자, 국제 정세가 상당히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빨리 이 4.10 총선의 여파를 조기에 수습을 하고 새로운 국정운영 동력을 되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4월 15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